여러분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그 유성구에 산재한 그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석해 드렸고, 오늘은 그 대전 동구에 있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대단위 단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지금 그 동구에는 한 10여 개,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곳이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먼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 가양동에 있는 아침 LH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그 동구 가양동에 있죠. 가양동에 있으면서 실제로 세대수는 1025세대입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1253대, 주차 대수는 좀 여유가 있죠. 1.2대니까요. 그리고 건폐율은 17%.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건폐율이 17%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을 좀 떼보면,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세대별로 대지권 비율이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권, 예컨대 만평이다 그러면 세대당 몇 평을 차지하는 거냐, 땅이 몇 평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훗날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이 대지권 비율에 따라서 보상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 그 가양 아침 LH 아파트는 110이니까 이게 84 타입 30한 3평쯤 될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12월 초에 4억 정도, 4억 1000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층인 경우에는 뭐 3억 5천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3억 5천에서 4억 10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래가의 그 현황을 보면 쭉 이게 2011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3년이니까 한 3, 4년 됐어요. 건축된 지가. 비교적 깨끗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그렇게 보시고, 거래는 뭐 좀 다소 그 보합세를 이루고 있어요. 과거에 뭐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년도, 21년도에 급격히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성동 은어성 2단지 코롱 하늘채인데요. 이 아파트는 보시는 대로 동구 대성동에 있습니다. 대성동은 좀 여러분이 좀 낯설긴 하지요. 파남동 근처에요. 그리고 이게 1241세대, 그리고 이제 1768대가 주차됐으니까 이것도 1.23대 될 겁니다. 여기도 건폐율이 16%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이 괜찮다 이런 말씀이고, 코룸건설에서 건축했습니다. 명문 메이커죠. 1군입니다. 코룸건설. 그래서 거래 현황을 보면은 여기도 보통 84 타입이 한 4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 지역이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게 이제 좀 파남역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졌는데 한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다음 파남 IC도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쪽 그 경부선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출입하기가 좋죠. 굉장히 편리하고 교통은 뭐 좋은 곳입니다. 파남역이 현재 대전 지하철 1호선 마지막 역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로 진출할 때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학세권을 보면요, 학세권은 현재 은호성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어요. 단지 후문 옆에 은호성 중학교도 있고, 그 학세권은 좋은 편이고, 또 이게 그 은호성 그 코롱 하늘채는 이 근방에 하늘채 타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내년도에 그 준공 입주할 계획인데, 은호성 리버뷰 신축 그 신축 단지가 있어요. 한 900세대쯤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채 시너지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괜찮은 아파트고, 또 식장산 근처에 있어서 매우 그 숲세권도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뭐 대형 쇼핑몰은 뭐 이 동구 쪽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될 만한 것은 없는데, 월드마트, 식자재 마트가 근방에도 있고,
4호 근린공원이라고 바로 옆에 또 있어요. 그래서 숲세권도 보장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삼성동 오겠습니다. 삼성동에 한밭자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2006년에 건축이 됐어요. 여기 옛날에 그 대전공업전문대학 그 자리에다가 진 아파트인데, 여기는 교통 여건을 우선 먼저 살펴보면은 대전역하고 근처죠. 대전역 근처. 그리고 아주 시내권이에요. 시내권이고. 하지만 그 숲세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장하기 어렵고, 교통은 매우 편리하다. 대전 그 대전역 지하철도 있고, 대전역 그 복합정차가 거기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특히 이쪽 지역은 지금 그 대전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판교다라고 해서 도심융합특구가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는 인근입니다. 매우 좋은 자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향후 이것도 뭐 자산가치가 좀 올라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 거래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것도 84 타입인데요. 이것도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한 4억 2천 정도 하고 있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인데 65%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지 흠이 있다면 조금 2006년에 됐으니까 조금 연식이 좀 나이가 좀 먹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교통은 편리하지만 숲세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장이 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랑 학세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단지 내에 동서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단지를 구축할 때 초등학교를 우선 설치를 했거든요. 학군도 괜찮고, 인근에 한밭중학교 있고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이런 명문들이 쭉 있는 곳이에요. 학군을 중시한다면 뭐 당연히 한밭자이, 또 교통의 편리성을 중시한다면 또 당연히 한밭자이가 되겠습니다. 가격도 무난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어서 그 대전 구석 스마트 뷰인데요. 여기는 어디 있냐면은 동구 성남동에 있습니다. 성남동. 대전 전체로 보면은 약간 동쪽보다 북쪽이죠. 북쪽. 대전 IC가 좀 가깝고, 대전 복합터미널도 가깝고, 이쪽은 11년도에 지었어요. 11년도 한신공영에서 건축을 했고, 이게 총 세대 수가 1115세대니까 그 세대당 1369대니까 총 세대당 한 1.2대쯤 되겠다 이렇게 보고, 여기는 건폐율이 14%네요. 대지권 비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학구는 성남초등학교가 직선거리 한 500m가 있는데 좀 단점이 있어요. 큰 대로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는 애기들이니까 이 대로변을 건너는 좀 부담스럽죠. 그런 그 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근처 식자재 마트가 사계절 마트라든지 청정 식자재 마트 이런 것도 있고, 대형 쇼핑몰은 대전 복합터미널에 있는 이마트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그 신흥동에 있는요, 신흥동의 신흥 SK 뷰입니다. 여기는 1588세대고요. 이게 진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4월에 입주는 뭐 다 안 됐을 거예요. 좀 일부 남아 있기도 하고 한데, 현재 거래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84 타입이.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경우들 보면 한 6억 정도 해요. 84 타입이.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값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이제 바로 그 이 단지 주변에 한 1분 거리죠. 도보로 신흥초가 있고, 또 충남중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특징적으로 보면은 임대 아파트가 89세대 들어있지만 이 소형 중심으로 거래는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84 타입은 거래가 조금 뜸한 편이에요. 그렇게 정보를 좀 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그 용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원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에코포레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 단지죠. 20년에 상수형 받았으니까 이제 3년, 4년 차 들어가겠네요. 2267세대. 이게 그 세대당 겨우 한 대 정도.
주차가 그렇고, 주차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건폐율이 13%네요. 말씀드린 대로 대지권 소유권은 조금 더 대지권 비율은 좀 높아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현재 거래를 보면요, 이게 110이니까 84 타입으로 보자고요. 여기 한 4억 8천 정도, 지금 12월 현재 그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요 정도의 평형대가 가장 활발합니다. 이쪽에는 아무래도 용원초가 도보로 1분 거리고 있고, 또 근방에 용은 국제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수영 대회가 많이 열리는 곳이죠. 파나마 IC는 한 차량으로 7분 정도, 그다음 파남역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세권 살펴보면 세천 유원지나 식장산이 차로 한 1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 정도 아파트고, 여기도 뭐 괜찮은 아파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같은 용운동에 있는데 용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용방마을. 여기 아파트는 2003년에 세무승인 받았고 1350세대입니다. 그 거래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는 비교적 이게 주공 3차로 이제 3차 아파트인데요. 비교적 거래가 조금 다른 지금까지 소개하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죠. 2억 8천 정도 하고 있고, 여기는 대지권 비율은 18%고 약간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있어서 이 고층 같은 경우는 대전 저쪽에 남쪽 식장산 이쪽으로 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좀 언덕이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용전동으로 가보면 이곳은 좀 꽤 된 아파트입니다. 이게 대림 한숲 아파트인데요. 이게 용전초등학교가 3분 거리에 있어요. 또 한남대가 바로 뒤편에 있고, 그리고 대전 복합터미널이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 IC는 15분 정도. 그러니까 외부로 진출입할 때는 그리 어렵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격은 여기가 3억 5천 정도 거래됩니다. 이거 다 84 타입인데 3억 5천 정도 거래가 있고, 조금 이것은 연식이 좀 오래됐다. 이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역점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 괜찮습니다. 3정 코아 포레스트 입단지인데요. 말 그대로 포레스트니까 아마 숲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여기는 거래가 활발한 평형대가 28평형, 27평형 요 정도예요. 근데 물론 요 정도 규모도 방 2개, 방 3개가 있고 화장실 2개. 그래서 거의 8사 타입 형식이에요. 근데 조금 여기는 거래가 활발한 곳은 말씀드린 대로 27, 8평대 거래가 활발하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아파트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를 사실 때 실거주의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는가를 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수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 가족의 쾌적한 공간을 생각하고 3인 가족이다, 4인 가족이다 그러면 보통 27, 8평 또는 30평형 30한 초반대 이 정도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러실 때 거래가 활발한 평형대가 어느 곳인가, 이 단지는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분할 때도 머리가 안 아파요. 처분할 때 거래가 안 되면 다음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팔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칠 수가 있잖아요. 또 치를 수는 있겠지만 좀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삼성 코아 포레스트는 1단지는 2018년도에 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1245세대란 말이에요. 1단지가. 물론 2단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삼성 코아 포레스트 단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파남동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세대당 주차대수 1.2대. 여기도 로얄동 또 로얄층을 구입해서 사시면 주거 가치도 만족하고 미래 가치도 좀 만족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학군을 좀 살펴보면 파남초등학교 4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여기도 한 8차로인가요? 8차로 좀 건너가야 돼요. 4분 거리. 또 파남역은 한 5분 거리, 걸어서 5분 거리고, 파남 IC도 여기는 뭐 차량으로 한 5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식장산이 바로 가깝고, 또 양지 근린공원이라고 근린공원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하기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이 효동 현대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1556세대이고, 여기도 받으시 세대당 한 대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까지 소개시켜 준 아파트 단지 중에 건폐율이 가장 높다 이 말씀 드려요. 19%니까. 여러분도 여기는 거래가 사실 여기도 소형 평형대가 거래가 많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쪽이 효동 쪽은 그렇게 숲세권은 보장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세권도 뭐 나름 괜찮은데 좀 단점이 있다면 너무 좀 오래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늘 말씀을 드릴 때 가격대에 맞춰서 사셔야 되니까 이쪽 가격은 뭐 한 2억, 한 5, 6천, 3억까지는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3억 선 정도에서 구입할 수가 있고, 전세가율은 뭐 한 76% 정도 되니까 비교적 무난하고, 이 가격대에 맞춰서 사실 때는 효동 현대도 괜찮은 아파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 대전 동구 중심으로 1000세 이상 아파트를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큰 참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휴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